저는 어원 어근 분석으로 공부하는 걸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과성 있는 아이들 논리적인 분석, 이해, 분류하는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원하는 친구들은 어원 어근 분석해서 공부하는 걸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반에 쌓고 그 다음에 이 살을 더 붙이는 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네. 다양한 또 고민이 있어요. 이런 학원 보내야 되나 저런 학원 보내야 되나 언제까지 보내야 되나 레벨이 나오면은 높은 데로 가야 되나 낮은 데로 가야 되나 안 오르는데 계속 보내야 되나 과외 선생님을 붙여야 되나 원어민이 있는 게 좋나 안 있는 게 좋나 영어 도서관으로 괜찮나 학습지로도 되는 거 막 엄청 물어봐. 그냥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학습 전문가이자 공부법, 입시, 진로 적성에 대해 정말 현실적인 솔루션을 주시는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바로 이병훈 소장님이신데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훈입니다. 맥모닝 화이팅! 맥모닝 화이팅! 요즘에 저도 채널 소장님 진행하시는 거 잘 보고 있거든요. 네. 학군지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요즘에 무엇인가요? 가장 큰 고민은 첫 번째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때문에 고민이죠. 네. 학군지 아이라고 사춘기를 점프하는 게 보장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말 더럽게 안 듣는다. 그냥 어쩔 TV 저쩔 TV 그거 옛날 거라고 그러고요. 요새 애들은 뭐 뭐 이런다는데 아무튼 사춘기 때문에 고생이신 분들도 많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하는데 지공부는 안 하고 학원 숙제만 한다. 뭐 이게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학원을 보내는데 왜 우리 애는 뭐 입퇴, 레퇴 이런 거에서 잘 떨어지거나 잘 못하느냐, 못 쫓아가느냐,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진지하신 분들은 뭐 2028 같은 경우에 뭐 학군지냐, 비학군지냐, 아니면 뭐 특목자사고를 보내면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저마다의 이유들로 고민하시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애 고민이죠. 그렇죠. 이게 잘하는 아이들이나 조금 하위권 아이들이나 사춘기를 겪거나 이런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런 건 다 공통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있나요? 전형적인 답변들 뭐 그런 거 있죠. 뭐 동기부여가 돼 있고 자기주도 학습을 습관이 하고 잘 잡혀 있고. 그리고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규범성, 문제 해결력, 도전 정신, 뭐 학습적, 지적, 뭐 탐구 욕구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잘하는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엄마. 내 엄마 이렇게 사는 거. 밥 먹어라 내 엄마, 자라 내 엄마, 학교 가라 내 엄마, 학원 가라 내 엄마.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자기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고 성장해야 되지만 어쨌든 엄마가 뭔가 얘기했을 때 그걸 수용하는 수용성. 그렇죠. 그다음에 사춘기가 좀 약하게 지나가는 것 같다. 맞아요. 막 그런 전쟁 같은 사춘기가 아니고 맞아요. 좀 더 수월한 사춘기를 지나가는 것. 그다음에 안 될 때, 뭐가 잘 안 될 때, 내가 뭐 수학 공부하느라고 영어가 좀 처졌어요. 또는 뭐 경시대회 도전을 하는데 처음에 입퇴 같은 걸 봤는데 못 봤어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하고 그런 팩트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네? 그럼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 네. 반대의 경우에는 나는 무능해. 난 역시 안 돼.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게 좀 잘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의 차이였던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 네. 관계가 좋아서 잘 된 건지 잘 돼서 관계가 좋았는 건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아무튼 관계가 좋다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요런 아이들 특징 제가 보면은 학원도 잘 다니고 자기 공부도 잘 하는데 그거 외에 이제 지공부를 평소에도 강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이런 자기 공부하는 어떤 요령 또는 뭐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적절한가 이런 학습량 같은 것 좀 네네네. 우선은 학습량 자체는 제가 그냥 제시하는 표준량이 있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년 곱하기 0.5시간. 학년 곱하기 0.5시간. 4학년이면 2시간이죠. 네. 그리고 중학생은 하루에 3-4시간. 네. 학교 다닐 때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생은 하루에 5-6시간. 네. 이게 하루에 3-4시간, 하루에. 5시간. 예. 네. 숙제와 지공부를 모두 포함해 드릴게요. 그럼 이건 학원을 빼고 학원에서 수업 듣는 건 공부는 아니죠. 강의 빼고 이제 숙제하고 클리닉 수업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예. 숙제, 뭐 지공부, 클리닉 수업 다 포함해 드릴게요. 자기 머리가 돌아가는 요거 기준의 시간들이고 합치면은 중학생이 2-30시간, 고등학생이 한 35에서 45시간 되거든요. 그래야 직업인으로서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일주일에. 그것도 안 하고 공부를 잘한다면 뭐 천재겠죠. 그래서 양적으로는 일단 정량적으로 그렇고 방법적으로는 뭐 공부 방법을 오늘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고난을 닥쳤을 때 사고를 해서 그걸 극복할 방안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방법들을 적용해 보니까는 먹히는 게 이거구나를 깨닫는 것. 그냥 무지성 돌격하듯이 그냥 문제 많이 풀면 좋은 날이 오겠지게 아니고 아 내가 이게 약하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볼까?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지네? 난 어떻게 해볼까? 심한 문제 푸는 게 좀 힘드네? 어떻게 해볼까? 문장제가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해볼까? 30분 때 문제가 틀리네? 뭘 해야 되지? 라이팅에서 힘들면 난 뭐 해야 돼? 를 생각하는 사고.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공부에서 사장님 마인드인 거죠. 예, 그래야지 생각이 나거든.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맞다 생각하는데 네네네. 요게 되려면 제 생각에는 아주 이제 저희 채널 부모님들은 보통 초등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근데 요때는 이제 소장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정서, 습관 사실 요게 또 잡혀야지 이런 부분이 이제 권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밑단계로는 이제 습관이나 정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잡을 수가 있을까요? 공부 습관, 뭐 정서 부분은 이제 어머님의 양육 태도라든지 가정 내 원래 분위기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도 그 모임의 특유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밝고 화사하고 아이의 특성에 잘 맞느냐. 뭐 드라이하고 건조한 집은 드라이하고 건조해도 돼요. 그런 아이 성격에다가 아이 엄마만 계속 방방 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 스타일에 맞게 가족 분위기가 흘러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공부 습관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학원 과외 문제집 뭘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학군지로 가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 아버님들 그 말씀 있잖아요. 지공부. 뭐 할 놈 할, 될 놈 될, 갈 놈 갈. 그 지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공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권장하는 거는 내가 시험 보는 공간하고 가장 유사한 곳. 결국 학교 교실하고 가장 유사한 가구에서 공간에서 공부하는 게 전 옳다. 네. 학교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아이패드 보고 아이폰 보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막 100만 원짜리 책상에 50만 원짜리 의자에서 공부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 가장 유사한 공간을 저 같으면은 설계를 하고 그 안에서 적응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흡사한 환경으로. 그렇죠. 흡사한. 내가 시험 보는 공간과 흡사한 환경에 적응이 돼야 이질감이라든지 위화감도 없을 거고 나중에 시험 볼 때. 또 그런 데서 적응 안 되고 편한 데서 하면은 실제로 빡센 데 가면은 퍼포먼스도 안 나올 거고요. 저는 그런 데서 습관을 들여야 된다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초등부터 그렇게 하는 거를 초등부터요. 하시는 거예요? 저라면은 쿠팡에다가 그냥 책걸상 학교에 있는 거 비슷한 거 사가지고 거기서 공부합니다. 네. 그러면은 영어도 사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초등 때도 많이 하려면. 그래서 영어에서는 특히 초등이 어떻게 하면 습관을 좀 잘 잡을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또 고민이 있어요. 이런 학원 보내야 되나 저런 학원 보내야 되나 언제까지 보내야 되나 레벨이 나오면은 높은 데로 가야 되나 낮은 데로 가야 되나 안 오르는데 계속 보내야 되나 과외 선생님을 붙여야 되나 원어민이 있는 게 좋나 안 있는 게 좋나 영어 도서관으로 괜찮나 학습지로도 되는가 막 엄청 물어봐. 그렇죠. 그냥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유치 초등 단계 저학년 때는 영어 유치원 가세요. 가고, 네. 뭐 확률적으로 뭐 2대 8이라고 봅니다. 효과가 있을 확률 8, 별 소득 없을 확률 2. 그러면 우리는 높은 확률에다가 배팅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이게 거꾸로라면 저라면 영어 유치원 안 다니겠죠. 그래서 영유는 저는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 추천하시고 초등 저학년 때는 아이 성향에 맞게 어디를 좀 더 강조하는 학원인지를 알아보시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4대 영역 미교 다 쓰겠지만 뭐 디베이트 스피치 쪽인지 아니면은 뭐 발표하는 방식인지 아니면은 리딩이나 라이팅을 많이 하는지 뭐 아니면 뭐 원서 리딩을 많이 하는지 또 뭐 있을까요? 디베이트 많이 하는 뭐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4대 영역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잘 알아보시고 적극적이고 막 외향적인 아이들은 뭐 표현하는 쪽으로 또 좀 내향적이지만 뭔가 과제 처리가 잘 되는 애들은 수동적이더라도 읽고 쓰는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꾸준히 좀 하십시오. 네. 영어 학원 어디 보낼까 걱정할 시간에 좀 보내는 학원에 꾸준히 좀 하셔서 빌드업되고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게 무슨 물건 쇼핑하거나 하듯이 그냥 딱 가면 딱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잘 견뎌주시고 초등 말이 됐을 때는 주변에서 뭐라 하든지 말든지 대학을 한국에서 갈 거면 입시를 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치를 거면 반드시 국내식으로 전환하는
네, 문법 중심의 뭐 K 문법은 부존재한다. 문법이란 게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문법을 제대로 해서 고등 내신의 주관식 서술형까지 잘할 수 있는 실력을 초등 말부터는 네.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 네. 요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관련해서 이제 학년별로 어떻게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장님. 예. 그럼 학원 아까 이제 조금 꾸준히 다니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정말 최소 한 학원에서 어느 정도는 다녀봐야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기간이 있을까요? 그거는요, 뭐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운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 변화를 도전한다, 뭐 비즈니스를 새로 전개한다, 모든 건 저는 최소 단위가 1년이라고 생각해요. 1년. 왜냐하면 예전에 그 자기주도 학습 관련한 교육회사 스타트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지점 원장님은 잘해. 어떤 지점 원장님은 못해. 그럼 그 못하는 지점 원장님을 잘하는 지점 원장님이 매입을 해가지고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 위치에서 그대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데 1년 딱 지나면 바뀌어 있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최소 단위는 저는 1년 정도는 네. 일단은 꾸준히 다녀야 된다. 네. 네, 특히 수학이나 이런 과목은 학생하고 맞지 않으면 좀 과감하게 그쵸. 빨리 바꿔야 될 수 그쵸. 있어요. 하지만 영어는 언어적인 거는 꾸준히 맞아요. 늘어나야만 소기 네. 성과를 이룬다고 저는 네. 믿거든요. 네. 그래서 1년 이상을 1년 이상 권장드리고 다니자.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초등 고학년도 이제 K문법 장착하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학습 히스토리도 다 다르고 아이들이 뭐 귀국 학생도 요즘 너무 맞아요. 많고 하는데 이런 거랑 무관하게 이제 이 시점엔 정말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는 시점이 한 6학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K 문법이요? 예, K식 영어. 예. 마지노선은 학생의 학습 의지나 학습 능력에 따라 달라요. 그게 세면 중학교 때 가서 해도 돼요. 근데 보편적인 평균 타이밍을 저는 6학년으로 보고요. 그게 약할수록 빨리 5학년 때 해야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소장이 그러면은 그 초등 부모님께 이제 네. 방금 전에 영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다른 과목도 한번 좀 짚어주세요. 수학이랑 국어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요. 내 아이에 대한 객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옆집 애가 빨리 간다고, 뭐 뒷집 애가 늦게 간다고, 뭐 그거 따라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아이의 수리적인 머리가 크는 속도, 그리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수용성 이런 거를 냉정하게 보시고 스피드라든지 심화도를 정하셔야 되겠고요. 일반적인 세간의 평가는 잘하면 잘할수록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적절한 난이도를 풀고 고등학교 수학으로 빨리 가십시오. 근데 평범하면 평범할수록 그 전 단계의 수학을 꾸준히 꼼꼼하게 어려운 단계까지 인내하고 하셔야 돼요. 현행으로. 아주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중학교 수학을 센일품까지 하는 걸 저는 표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평범한 친구일수록 A급 고쟁이 TOT 블랙라벨을 해야 돼. 하지만 수감이 세고 빠르게 장착할 수 있는 친구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좋으니 빨리 고등학교 수학으로 가도 돼요. 네. 그래서 내 아이를 객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객관화가 어렵다. 나의 욕심이 아이의 능력을 초월한다라고 생각되시면은 학원 원장님과 상담을 잘 받으셔야죠. 네. 아니요, 아이 하위 거는 그럼 수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하위 거는 아예 백투 베이직. 베이직으로 수력 충전, 교과서, 그다음에 바빠 연산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다른 과목이 비슷하네요. 영어도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스피킹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기본 충전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스피킹은 사실 저는 스피킹이야말로 스피치는 몰라도 스피킹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예. 네, 근데 그 스피킹을 할 재료 환경, 이게 없으면 게, 예. 뭐 앵무새도 아니고 우리가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재료를 쌓는 기간으로 네. 쓰셔도 문제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국어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 못하면 그래 뭐 영어 안 쓰는 환경에서 직장 잡고 일하면 돼요. 수학 못하면 뭐 계산 좀 못하고 뭐 세금 좀 더 내고 그다음에 좀 약간 사기 좀 당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국어를 못하면 그냥 모국어를 못한다는 얘기는 사고의 폭이 좁고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생활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예.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변화에 적응을 하거나 모든 게 다 모국어를 베이스로 진행이 되는데 입시를 다 떠나서 일단 국어를 못하면 그런 양령들이 낮다는 얘기고 결국 내가 아이를 교육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내가 죽어도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주는 과목이 과연 뭔가
전 국어라고 우리 봅니다. 말이죠. 예. 네, 대학은 물론 수학이 결정하고요. 네. 의대는 국어가 결정합니다. 네, 왜냐면 수학은 다 맞거든요. 네. 걔는. 하지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의대를 가는 거 이상의 가장 기반이 되는 삶에 있어서의 역량은 어찌 보면은 국어 능력이 아니냐라고 그쵸.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입시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이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그렇죠. 많이 미친다. 그리고 솔직히 국어가 좀 잘 된 아이들은 다른 과목도 보편적으로 일단 조금 제 경험상으로 영어를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해도 국어가 되면 약간 중고등에서 씹어먹을 만큼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또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되게 다른 과목에서도 영향을 참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국어가. 그럼요. 뭐 예. 읽고 이해하고 텍스트 활자를 이해하고 그쵸, 언어적으로 예. 받아들이는 모든 기본은 모국어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그쵸, 없어요. 예. 외국어로부터 그걸 하는 사람은 네, 없거든요. 예. 그게 됐을 때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근간이 되죠. 네. 아까 영어는 이제 학년별로 조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그래도 영어가 이제 잘하거나 아니면은 이 영어를 조금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장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이들이? 영어가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시적으로는 존재감이 제일 많이 그쵸. 줄어들었어요. 예, 포지션이 물론 좀 요새 뭐 수능 영어가 좀 어려워져서 1등급 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이 뭐라 그럴까 존재감이 그쵸. 많이 줄은 건 사실이. 네.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할 거는 내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물려줄 소프트웨어적인 유산 중에서 지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부모로서 투자를 했을 때 제일 투자 대비 성과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게 그쵸. 무언가를 맞아요. 생각하면 맞아요. 저는 그게 랭귀지 그리고 스포츠라고 스포츠. 생각해요. 네. 랭귀지는 삶에 있어서 자신감을 그리고 만들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는 삶을 윤택하게 만들죠. 운동 하나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 삶이 들어야 합니다. 뭐 윤택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친구들 중에 어려서 그 스포츠를 많이 배우게 해줬던 집들 아이들 보면은 커서도 뭐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뭐 저기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수학은 수학머리도 필요하고 지각 엉덩이 힘도 필요하고 국어 같은 경우도 언어적인 습득 능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영어나 스포츠야말로 돈을 투자했을 때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교육을 했을 때 제일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니 좀 제발 입시만 보지 마시고 차분차분 차근차근 교육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체능과 영어를 이제 투자했을 때 효과가 확실히 나고 그다음에 네. 아이들의 자신감 그럼요. 상승까지도 확실히 이제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예. 그 초등에서 중등 갈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학력 격차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건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예. 중등에서 이제 고등을 가면 이제 좀 멘탈이 나가죠. 너무 어렵고 양과 이런 것들이 이제 쳐내기가 되게 힘들어서 무너지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중등에서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공부법들, 멘탈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초등, 중등을 통해서 자기가 지 힘으로 뭔가를 문제 해결하는 역량이 쌓이지 않은 채로 그냥 주변 조력 덕분에 성실함만을 가지고 성적을 받으면 고등학교에서는 못 버텨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엄마로서 얘가 그런 조력에만 의지해가지고 공부를 한 건지 아니면 지가 진짜 막 돌탱크처럼 들쑤시고 다녀가지고 지 힘으로 한 건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학원을 다니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결과론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애는 지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게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키우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의사결정권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즉 내가 불안하다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을 떨치지 못하면 결국 고등학교 가서는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엄마가 불안해서 못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의존시키는 게 그쵸. 계속되면 중학교까지는 잘 돼요. 고등학교 가서는 안 돼.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행착오도 해보고 자기 혼자서 문제 해결하는 경험도 해보고 의사결정에서 책임져보는 경험도 해야만 진검승부 때 이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중학교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생이 많으시다. 사춘기 애들 키우는 게 이만저만하지 않거든요. 그쵸. 고생길이. 맞아요. 말도 되게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싶고 안 자고 안 씻고 정리 안 하고 뭐 안 합니다. 그냥 다 안 가고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그냥
환자들이야. 항상 피곤하고 힘든가 봐. 그쵸, 누워 있어요. 네. 그런 아이를 샤우팅하지 않고 빛으로 인도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어머님들. 게다가 요새는 또 늦게 나가지고 그 시기에 절묘하게 또 갱년기예요. 그쵸. 그럼 나도 속이 부글부글하고 열도 많이 나고 항상 덥고 미치겠고 네. 짜증나고. 근데 이 시기에 내 마음대로 못하겠고. 그쯤 되면 좀 남편도 또 밖에서 잘 안 들어옵니다. 이 삼중고예요. 열받고 빡치고 안 들어오고 막 이러면 엄마는 이게 내가 무슨 죄야 도대체. 불행의 급행열차를 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그거에 가기 전에 막아야 돼요. 모든 거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나면 힘들어. 이미 이 통풍에 걸리면 힘들어. 이미 비염이 오면 힘들어. 오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애한테 뭘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좀 잘해주십시오. 제가 지나치게 엄마가 자녀 교육을 한다는 편향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엄마가 하시니까요. 남편한테 잘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님한테 잘해줘서 아버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잘 풀렸을 때 우리 가족한테 좋은 게 오면 왔지 안 좋은 게 오지 않습니다. 아빠한테 잘해주시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한테 뭘 할까의 문제겠죠. 엄마들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한테 뭔가를 더 주고 뭔가를 더 교육시키고 뭔가 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예요. 엄마가 자기 인생 똑바로 사십시오. 제가 똑바로라는 거는 당신들이 잘못 산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냥 김숙자 씨로 사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드시고 뭐 살찌는 거 자기를 운동도 너무 하고. 놓지 마라 이거죠. 네. 뭐 재밌는 소설책 있으면 사서 읽고 영화 보고 싶은 거 좀 보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족들하고 가고 그냥 김숙자 씨로 잘 살면요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산다고 생각해요. 야야야야야야 이게 아니고 내가 건강한 어른, 매너 있는 어른, 그리고 내 삶을 사는 어른으로 보여지면 아이들이 따라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자꾸 나는 없애고 김숙자는 없고 병훈이 엄마로 계속 살면 결국 아이는 따라가야 될 그 롤모델이 없어지는지도 그렇죠. 몰라요. 네. 엄마가 롤모델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이하고의 관계가 좋고 남편하고 관계가 좋고 우리 가족이 하하호호하고 살면 아이들 공부는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지 않나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정에 이 약간 아버님들의 좀 친절함, 정서, 따뜻함 이런 것들이 있는 가정이 아이들 정서도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머니 해결 능력도 있지만 이제 예. 어머니도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사셔라 이런 좀 네, 조언을 맞아요. 해주셨고.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조언을 주셨는데 아이들은 또 이제 힘든 게 예. 아까도 말씀하신 게 왜 고등 선행을 준비하는 거를 약간 나태하게 생각한다거나 예. 중3 때도 약간 들이눕는 뭐 이런 애들이 좀 많잖아요, 소장님. 예. 근데 이게 사실 중등 내신을 또 너무 빠져서 하다 보면은 내신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점수 잘 나오고 이러면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근데 선행을 조금 그것 때문에 좀 늦추게 되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학습량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그리고 고등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하면 정말 좋은 시기, 뭐 네. 중3 정도는 이런 거는 꼭 하자,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수도권 뭐 학군지 이런 데서도 대중 강연을 하고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할 때도 있는데 지방 가서 항상 물어봐요. 너희들은 중학교 내신 공부에 쓰는 에너지랑 고등학교 내신을 대비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중학교 동안에 몇 대 몇으로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6대 4나 7대 3이에요. 중학교에 더 많이. 내신. 근데 고등학교까지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님이나 본인이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따본 친구는 알 거예요. 중학교 때가 다 거짓부렁이구나. 그렇죠. 거짓부렁 좀 심한가? 예, 그게 다는 아니었구나.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 예. 를 그때 가서 깨닫죠. 물론 중학교 때 많은 채비를 안 하고도 고등학교 가서 진짜 그쵸. 빛나지는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거는 보편화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고 대부분은 중학교 때 많은 것들 해놓고 가는 거를 더 안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을 봐도요, 첫째, 둘째 둘을 키우는 경우에 첫째를 채비를 덜 해가지고 보내서 고생하거나
다행히 채비를 덜 했는데도 고등학교 가서 다행히 또 뭐 메꿔가지고 한 친구들을 보면 둘째는 무조건 중학교 때 많이 시키겠다고 해요. 그때 잘 받아들여 놔야지 고등학교 가서 안정적으로 따거든요. 그 비율은 거꾸로입니다. 6대4, 7대3이 아니고 3대7, 4대6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요. 학생들도 지방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이거 모르고 중학교 때 고등채비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망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봅니다. 를 말씀드리고 싶고 중1, 2 때 잘하다가 중3 때 들어놓는 애들이 있어요. 네. 번아웃 어쩌고 합니다. 그렇죠. 번아웃 얘기하고 싶으면 저기 이제 물류 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물건 분류하고 막 택배 상하차하고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알바로. 진정한 번아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실히 깨달을 겁니다. 어따 대고 지금 밥 잘 먹고 따뜻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패드 사주고 컴퓨터 사줘가지고 학교에 배골치 않고 다니는데 번아웃 따위를 얘기할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꼰대라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할 줄 알고요. 중3 때 번아웃이 아니라 야 고등학교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번아웃 될 게 아니라 발등에 이제 번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진짜 1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거. 예, 1학년 내신. 그래서 내신을 잘 따야 학교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과 프로그램이라 주제 탐구라든지 발표 토론이라든지 세특 활동이라든지 기타 학교 비교과 활동할 때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내신 없는 고등학교 생활이란 건 없어요. 정시 파이터로 가면 행복할 것 같지? 정시 파이터는 항상 불행하고 주눅 들고 정시만 열심히 할 것 같지? 아니 내신도 망하고 정시도 망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잘할 준비 채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영어 학습 양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중학교 때 거의 고등 선행 아이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약간 단어량, 그다음에 단어 공부 이런 것도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데 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혹시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단어 공부에 뭐 그냥 어떤 정답처럼 정해진 숏컷이 있었으면 단어 공부가 고민이 아니었겠죠. 그쵸. 예, 그게 없기 때문에 고민일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고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어원 어근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중에서도 여전히 팔리고 있는 능률복해라는 책이 있어요. 어원 어근 편. 그게 저희 때 나왔거든요. 저 중학교 때. 획기적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 그런 책이 없었어요. 그 책이 나오면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보케블러리 수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원 어근 분석으로 공부하는 걸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과성 있는 아이들 논리적인 분석, 이해, 분류하는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원하는 친구들은 어원 어근 분석해서 공부하는 걸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반에 쌓고 그 다음에 이 살을 더 붙이는 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무대뽀로 단어를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재미도 없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저는 그런 걸 가장 주장해 왔는데 그런 책이 있다고 저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뭡니까 원장님? 선생님 제가 이번 2월 10일에 이 김원장의 어원 365를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 지금 인터뷰하면서 너무 놀란 게 능률복화 어원편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거를 중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원 공부법에 대해서 정말 해보니까 너무 편리하구나. 그리고 자신감. 저는 가장 큰 그 어원 공부에 대한 확신이 자신감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게 유추가 가능하다. 내가 공부를 조금 덜 했다 하더라도 모르는 단어를 만나더라도 좀 이거가 유추가 가능하다. 문맥 안에서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 초등아이들한테 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사파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려주신 유명하신 분이 그린 거예요? 예, 이게 깜몽이라는 캐릭터고요. 이 사파가님께서 이제 그 어원이나 이게 이제 연상이 되게끔 잘 그려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되게 어렵고 초등아이들은 어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재밌게 하루하루에 이렇게 3개씩만 조금 넘기면서 좀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좀 한번 교양과 상식을 쌓자 이런 이제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수업도 한번 하시죠. 보케블러리 수업. 수업 한번 해볼까요? 멸종된 보케블러리 수업 재밌게. 엑스트라! 막 이러면서. 퀴즈 내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 이병훈 소장 TV와 함께 한번 해주시면 다음번 출연 때는 어원으로 단어 암기하는 그런 거 한번 방송 같이 하시죠.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예. 이제 학원 선택에 대해서 어머님도 고민 많으신데요. 학원 선택하실 때 요것만은 좀 꼭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어떤 학원을 다니던 간에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원장님이에요. 네, 원장님이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고 선생님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 그 학원 전체를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좀 힘든 지점을 원장님이 바뀌고 새로 운영을 하니까 잘하는 지점으로 바뀌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원장님은 우선 잘 살피셔라. 두 번째는 컨텐츠. 어머님들이 그냥 수업 커리큘럼 이런 것만 보시는데요. 컨텐츠에 구성된 깊은 뜻을 잘 분간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걸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네가 뭐 아이에 대해서 밸런스 있게 이끌어주는 컨텐츠를 만든 건지 너무 편향되게 만든 건 아닌지 당장의 효과만을 위한 것인지 멀리 내다보고 기본을 쌓게 하는 것인지 등등 컨텐츠도 좀 살폈으면 좋겠고요. 못 살피시겠으면은 저한테 가져오시면은 영어는 원장님한테 가져가면 분석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수업 방식 같은 것도 나하고 우리 아이하고 잘 맞는지 외향적인 내향적인 사고하는 전체적인 시야가 높은 디테일을 추구하는 꼼꼼한 조금 대범한 등등등등 아이의 성향에 맞는 수업 방식도 좀 잘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나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하게 하는 후속적인 활동 뭐 클리닉이 됐던 아니면 뭐 끝나고 나서 남아서 공부가 됐던 그런 걸 하는 것도 얼마나 세밀하게 디자인을 했는지를 살피는 게 저는 이 학원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 이런 걸 다 했을 때 괜찮은 학원이라고 한다면은 소통이 가능한 선생님이냐 내 의견을 잘 반영해주고 세밀하게 살피느냐 아니면은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하니까는 이건 제 영역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선생님이 이것도 좀 살피는 게 마지막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학습 상담이나 웩슬러 검사 이런 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검사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지능 검사 저희는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지능 검사를 하고 성격 유형, 진로 적성, 학습 검사 등을 해가지고 아이의 뭐 학원 선택부터 학교 선택, 뭐 학군지 선택, 그리고 공부 방법, 뭐 플래닝, 또 양육 태도, 그밖에 아이들과 교육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의사 결정과 아이들의 전략 전술을 상담해 드리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대1로 하고 있고 저희 삼성중앙역 쪽에 이병헌 청담 에듀 컨시어지라고 해서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댓글 고정에 창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이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 부모로서 초등 부모님께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꼭 한마디 해주실 부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학원 선생님들, 원장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여쭤볼 때 가장 빠지지 않고 여쭤보는 게 어렸을 때는 조금 잘 못하다가 나중에 잘하는 애들이 비율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제 예측보다 높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고정관념이죠. 어렸을 때 싹수가 보이지 그때 안 하는데 나중에 하겠어라는 생각을 떨쳐내려는 제 스스로의 노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것도 여쭤봤거든요. 지방에 그냥 정말 교육 수혜가 없는 지역에서 진짜 학교 공부하고 지공부 해가지고 전국 단위 학교에 간 아이랑 그냥 사교육 학군지에서 엄청난 유소년 팀의 훈련을 받고 온 애랑 후자가 압도적으로 항상 승리하는 게임을 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곤 하는데 예외, 발리예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진짜 그냥 연산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풀고 과정 전개 안 하고 수학이라 그러면은 학을 뛰던 아이가 고등학교쯤 가가지고 수능 수학에서 만점까지 받는 그런 사례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원 원장님들이랑 같이 가르친 분들한테 여쭤보면 뭐 듣기 좋은 소리로 하시는 얘긴지 실증적인 사례인지는 원장님이나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겠죠. 근데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여러 명이?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초등 어머님들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고 있는 아이의 태도가 고3까지 혹은 뭐 40살까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뀌고 성장하는 게 아이들이고 그래서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고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 믿음
아버님과 아이들에 대해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뵙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